아, 편하게 녹음도 방송도 쉽지 않네요. 양동 사무실입니다. 지금 잠깐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2층에서 뭐 공사하는 것 같아요. 뭐 어차피 입주를 시작 계속 할 테니까 이런 신축 건물에 미리 입주한 사람들이 이런 불편을 겪죠. 물론 토요일이라고 한 것 같은데 아주 뭐 시끄럽진 않은데 네, 이게 좀 예의가 없는 거죠. 이게 미리 이렇게 공사를 하겠다고 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자, 날씨도 이제 좀 아까 보니까 조금 바람이 좀 부는 것 같아요. 서늘하게. 조금 더 지나면 좀 아주 좀 큰 바람이 불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늦가을로 넘어가는 거죠. 늘 말씀드린 감기 조심하시기 부탁 바랍니다. 감기. 자, 이런 사람, 글쎄요. 이걸 이제, 빈도가 심하다. 많다. 글쎄요. 이게 얼마나 전체에 비해서, 사실 이런 얘기할 때는 이거를 사례로 얘기할 때 언급해야 되는 것은 전체에서 얼마, 이런 걸 얘기를 해야지 이런 게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데일리 안에 나온 기사 중에 이런 거죠. 검찰에서는 금품을 수수한 뇌물을 받았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32년 경력의 강력계 형사한테 징역 4년을 부행했다. 이렇게 됩니다. 피고인은 이걸 부정처사후 수뢰. 그러니까 수뢰라는 게 저기 뇌물을 받았다는 거죠. 뭐 이제 그 수사 정보를 내주고 뭐 돈 받고 뭐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형사는 조직범죄 조폭 관련된 뭐 그런 거를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강력 32년이면 그래도 뭐 경력도 있고 뭐 근데 이 피고인 변호인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알고 지내던 동네 후배에 대한 경계심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그 동네 후배가 있죠. 뭐 저는 없습니까? 뭐 아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경찰 중에서 후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동네 후배. 근데 그 경계심이 없다는 건 술을 얻어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술을 얻어먹었다는 게 우리가 말하면 그냥 소주 한 잔 먹는 거는 그건 얻어먹었다고 할 수도 없죠. 그거야 뭐 삼겹살에 뭐 소주 한 잔 먹는 거야. 근데 그게 수십만 원, 뭐 거기까지 모르겠어. 수백만 원 넘어가면은 그거는 그거는 사실 뇌물이라는 건 그거는 어, 초짜 경찰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뭐 그건 경찰이 아니라도 아는 거죠. 그런데 변명이랍시고 알고 지내도 후배한테 경계심을 지키지 못해라고 하는데 그걸 32년 그 경찰 짬밥 먹은 놈이라니 그래서 그따위 소리를 한다는 게 그런 새끼들이 이런 놈들이 더 처벌을 받아야 돼. 근데 그냥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거죠. 팀장급이니까 경감쯤 됐을 겁니다. 즉 형사사건 브로커한테 이게 보통 왜 그러냐? 이 브로커라는 것은 여러분 뭐 제가 어제 그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펌이나 이제 예전에는 지금은 로펌이 예전에는 뭐 흔히 말하는 전관 이런 애들을 아니면 뭐 초짜 이런 애들을 고용해서 흔히 말하는 형사사건 브로커들 법조 브로커라고 하죠 보통 이런 애들이 저 서초동이라든가 경찰서 근처 이런 데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브로커가 사실은 처음에는 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브로커라는 애들은 그런 경찰들의 수사를 당한 사기꾼이라든가 아니면 뭐 동네 그 쩌리 같은 뭐 그런 애 양아치 같은 애들인데 조사 한번 받고 이런 얼굴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뭐 이제 그 뭐 이렇게 형님 동생하고 너 잘 살아 뭐 사실 형사들이 그럼 절대 안 되는데 과거에 뭐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아니 뭐 2010년대도 뭐 그런 일들이 뭐 흔하게 벌어졌으니까 그러다 보면 뭐 밥 같이 먹게 되고
형님 동생 하는 사이에. 그러다가 뭐 술 한잔 먹게 되고 이렇게 돼서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를 자기 관리를 못 한다고 하는 놈이 팀장이나 돼 갖고 32년 수사 경력 논문하는 것은 참 꼴 같지 않은 짓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들이 그런 늘 방송에 나와서 자기가 형사사건만 20년 넘게 했다는 둥, 무슨 사건을 얼마나 했다는 둥, 다 개소리입니다. 연차는 20년이 넘죠. 정확히 형사사건을 몇 건을 했느냐, 그리고 그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정확히 또 그 사건에서 뭘 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지가 떠드는 겁니다. 그 팀을 같이 갔거나.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요즘 많이 나오는 무슨 그 자기가 자기 팀이 했다고 하는 사건들을 나와서 방송에서 떠들고 다니는 애들, 저는 사실 거의 믿지 않습니다. 그들 중에 진짜 뭐 5 중에 하나라든가 뭐 4 중에 하나 정도는 실제로 그 사건을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걸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아는 한도에는 그런 얘기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출연 요청을 안 하려고 하고 같이 나와도 사실은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그 얘기를 하게 되면 피해자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사람들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사실 그거는 좀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시민분들이. 거기 나와서 나온 경찰들이 뭐 대단하다, 방송 나온 프로파일러라는 애들이 대단하다. 웃기지 마십시오. 소위 그렇게 떨고 다니는 놈 중에 되게 제대로 된 놈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허풍 떨고 그런 놈들인데, 물론 그 중에 한둘 뭐 아주 소수는 또 제대로 하는 애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걸 제가 뭐 욕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얼마만큼을, 전체에서 얼마를,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뭐 그건 그렇다고 쳐도 조직범죄를 전담했던 대구경찰청 수사팀장, 나이도 저랑 똑같습니다. 55에 대한 결심 공판을 했는데, 그러니까 수사팀장이에요. 경감이에요. 근데 브로커한테 무려 추징금이 740만 원이면 실제로는 1000만 원이 넘는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술을 얻어 처먹은 겁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지나가는데 소주 한 잔 먹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건 뭐 소위 말하는 룸사롱도 하고 뭐 저기 경조사 했을 때 와서 이제 부조라고 해서 돈 100만 원씩 하거나 뭐 이런 거예요, 사실은. 그게 무슨 뭐 동네 후배를 뭐 경계심, 아이고. 하긴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하대. 자기 마누라가 그거 했다고 해서 뭐 마음이 약해서 뭐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 정도 지위가 있고 그 정도 된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게 뭔지를 잘 아는. 이 수사팀장도 같은 겁니다. 어릴 적부터 알고 지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어릴 적부터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어릴 적부터 알고, 저도 어떤 예전에 수원 남분파 중간 보스인가, 얘가 제 고등학교 동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생각해보니까 초등학교부터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알고 지냈죠. 그런데 고등학교 때도 같은 반이었을 거예요. 그러는데 한참 뒤에 이제 했는데, 그럼 이건 알고 지낸 거죠. 근데 그게 뭐? 알고 지낸 거 그게 뭐? 그러다가 이제 걔가 필요해니까 접촉해 갖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뭐 해니까 왔다 갔다 해 갖고, 그럼 경찰하지 말든가, 안 그래요? 조폭 수사하지 말든가. 한번 한 거리만 다가오면 얘가 누군지 알잖아. 이거는 거리를 둬야 되겠네. 참. 에이구, 한심한 인간. 이런 인간들은 이른바 반성의 여지, 이런 거, 소위 말하는 참작의 여지를 두면 안 됩니다. 엄격하게 해야지.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보통. 사실은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이 32년 강력 형사를 했는데 이렇게 이상한 애들, 브로커 애들 만나고 술 처먹고 다니는데, 그거를 감찰이 한 번도 안 걸렸다? 네? 감찰이 그럼 작동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웃기는 겁니다. 결국은 경찰 감찰 시스템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은 그런 것도 차고되는 그런 겁니다.
무슨 뭐 보통은 이제 뭐 불법 콜센터라든가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진짜 중대한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수사 정보를 넘겨준다는 게 큰일 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거 보세요. 필리핀 콜센터라는 건 보이스피싱 조직이잖아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이게 원래 구속 수사를 해야 되는데 불구속 수사로 바꿔버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이놈을 구속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부속수속 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심각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정보를 또 빼돌렸어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그 보이스피싱으로 눈물 짓는 피해자들이 한둘에 뭐 수십 명, 수백 명이고 그들의 피해가 수천, 수억인데 각각의 개인도 수천만 원 되는데 그 피땀 흘려 번 돈을 그런 범죄자 조직한테 뺏겨갖고 태는데 자기는 그냥 그냥 몇십 년 전에 인연 때문에 경계심으로 이따위 소리가 나옵니까?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개소리입니다. 저런 새끼들은 진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32년 그 형사 경력이라고 떠들니 입을 쭉 찢어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합니까? 피해자들 그리고 자기가 되게 또 부하들 동료 경찰들 얼굴에 똥칠을 하면서도 저 따위 얘기를 해. 그게 이제 예를 이런 겁니다. 그냥 가다가 자기가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은 가다가 혹간 어떤 사람과 시비가 붙어갖고 뭐 이렇게 뭐 약간 언성이 올렸다. 뭐 그것도 안 되지만 이거는 뭐 말하자면 우발적이거나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안 되지만. 근데 이건 너무 고의적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검찰이 이 범인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어요.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는 거예요. 수사한 놈이나 기소는 그래도 뭐 어떻게 한 것 같은데 제대로 한 것 같은데 판사나 아주 그냥 저는 이런 사건들에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진짜 이거는 화가 납니다. 진짜 화가 납니다. 자, 천마산 연쇄방화범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구속영장이 만료가 됐어요. 검찰에서. 왜 그러느냐?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지난 1월도 4월도 뭐 세 번째 반려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1월에 구속하려다가 반려가 돼서 불구 상태인데 범행을 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4, 5월에 했는데 또 해서 범행이 됐고 범행을 했고 요번에 또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두 가지가 있죠. 그러면 얘를 수사한 경찰 애들은 진짜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진짜 물적 증거를 못했거나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정황 증거라면 구속을 그러니까 범죄의 혐의점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근데 지금 얘기는 직접 증거가 없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그래요.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두 차례나 더 계속 반려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글쎄 이게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은 이제 범행을 자백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방화 혐의로 구속 송치할 수 있었음에도 왜 그랬을까? 물론 이제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죠. 검찰에서는 엄격한 증거주의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쇄방화 사건이래 방화 사건은 사실 그걸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경찰의 좀 수사 능력의 부실과 아니면은 검찰의 좀 아니함 두 가지가 다 합쳐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연쇄방화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증거 찾기가 현장 증거를 찾지 못하면 사실은 근처에 갔다는 것만으로 구속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위에서 좀 시끄럽게 해도 죄송합니다. 아까 그 50대 팀장 얘기했는데 문화일보에는 이런 기사가 났네요. 만취한 파출소장이 주차된 차를 발로 빵 찬 거예요. 글쎄, 재물손괴 혐의로 이제 그 부평경찰서 파출소장은 불구속 입건을 했는데 글쎄요. 술 처먹고 만취돼 갖고 남의 승용차를 차가 파손하면 이런 애들은 왜 경찰을 하죠? 대기 발령이라고 하는데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럼 이런 거죠. 술 처먹고 이런 게 처음이었을까? 사실 전 이런 애들 보면은 그러니까 이전에도 비슷한 걸 하고 니까 대충 봐주니까 또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게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경감이나 된 놈이 나이도 꽤 먹고 경력도 많단 말이에요. 50대예요. 경찰 생활 할 만큼 했어요. 그런데 술 처먹고 아무리 통제가 안 된다 하더라도 남의 차를 발로 찬다는 게 그것도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전에 이 비슷한 일을 저질러도 그냥 쉽게 넘어갔고 봐줬고 우리 식구니까 대충 무슨 힘든 일 있었겠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경찰의 그 감찰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어떤 그 통제가 근태 통제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누가 얘기와도 사실 명확한 겁니다. 그래서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자기 식구라 하더라도 그럼 경찰서장 경찰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낯살이나 처먹은 경력 많은 애가 저 따위로 하고 다니면 참 KBS 뉴스에 난 건데 이제 범죄 치약 빈집이 무려 1,400채 이게 이제 부산에서만 5,000채가 빈집이고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그 부산의 안도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슬럼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기 도심이 있다가 집값이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가서 신도시니까 안은 경제가 취약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집은 낡아가고 그럼 거기서 이제 위험하니까 바깥으로 나가고 집은 비고 그러면 이 범죄 취약 빈집이 수천 채가 넘어가면 이걸 다 어떻게 일일이 손을 대고 관리하느냐?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드론 중요하죠. 어제 보니까 조선일보 이런 게 나와요. 아파치 헬기 북한의 탱크를 막기 위해서 아파치 헬기 중요하다. 근데 이 아파치 헬기가 한 대가 뭐 1,000억이 넘습니다. A-10기 같은 경우 하지만 A-10기는 실제로는 아마 우리나라에 잘 공급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것도 단종이 될 거고. 근데 그 비싼 아파치 헬기를 해도 사실은 훈련시키고 뭐 부품 수달하고 그럴래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뭐 조단이 그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니까 미국의 최첨단 탱크, 러시아의 또 최첨단 탱크 이런 게 맥을 못 추네? 왜? 드론으로 쭉 해서 폭탄 톡 떨어져 퐁 뚜껑 따기. 아니 그럼 대전차 미사일 그 소위 말하는 개인이 제블린 같이 개인이 지고 다니면서 그 얼마 하지도 않는 거 우리나라에 걔네들 비싸요. 우리나라제는 굉장히 싸다고 합니다. 그것보다. 그거 딱 하면은 함 따지는데 아니 왜 굳이 그런 뭐 다른 거 드론은 너무나도 뭐 그맛 되지도 않아요. 꿈의 아파치 헬기 수천억을 삽니까? 차라리 그렇잖아요. 어쨌든 범죄 취약 지역을 빈집을 이제 위해서 한번 쭉 찍고 좀 이상하면 확인하고 사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효율적, 효과적, 싸게 하려고 하면은 드론을 이제 많이 특히 이제 우리 경찰청에서는 뭐 지방경찰 마찬가지지만 드론 관련된 걸 많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경찰 그런 데 들어가실 때 드론 자격증이나 드론 운영을 좀 많이 해본 사람이면 또 유리하니까 그렇게 돼. 상당히.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어벤져스나 이런 거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항상 떠 있는 드론. 그거 가능합니다. 그 태양열 전지판을 단 그 프로펠러기를 띄우는데 우리나라는 밤이 되면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하늘 위로 쭉 올라가 있어. 그 해는 아직 살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이제 배터리를 달아갖고 밤 때는 물론 밤에도 찍을 수 있으니까 태고 해가 뜨면은 태양열이 충전이 되니까 내려와서 그 지역을 이제 감시하는. 물론 이거 싫어하는 분들도 있죠. 저 같은 사람들도 이건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라든가 이건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전체적으로 실제로 위성 그 흔히 말하는 군사위성이나 정찰위성 그 비싸게 물론 그건 기술적으로 뭐 도입한 그러니까 우린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그걸 모두 관할하려고 안 된다. 특정한 형태의 어떤 취한 지역지구라든가 그런 데는 그런 드론을 이용하는 것도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싸게 그것도 아주 할 수 있다. 아마 그렇게 갈 겁니다. 뭐 방법 그게 최선이죠 사실은. 네. 그래서 부산 범죄 취약 빈집 경찰들은 순찰한다. 지상 상공 합동수색. 상당히 그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부산은 많이 도심이 빈다고 하는데 어쨌든 자 저는 이런 범죄는 조금 좀 낯설어요. 이런 놈들이 있나? 이런 거예요. 영등포에 주택가에서 뭐 대림동 거기겠죠. 그러니까 이게 불법 체류자 중국인들 아마 이게 중국 조직인 것 같아요. 대림동에서. 그러니까 어느 대림동에서 공장들이 있잖아요. 거기 공장에 이상하게 무슨 공장인데 확인해 보니까 담배를 불법 제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담배를 불법 제조해? 아니 우리나라 담배 비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비싼 담배 가격차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국에서 원료를 사다가 그건 뭐 그냥 다른 용도로 신고할 수 되고 우리나라의 어떤 이 다른 어떤 원료 물질을 그냥 컨테이너로 들여다가 이것저것 섞어 갖고 담배를 불법 제조해 갖고 담배사법 위반입니다. 그걸 다시 그 뭐죠? 표지 같은 거를 예를 들면 비싼 그 담배, 우리나라 담배나 양담배로 포장해서 다시 중국으로 파는 거. 또 하나는 중국의 싼 담배를 포장가리라고 다 뜯어갖고 양담배나 아니면 우리나라 담배로 재포장해서 한국에 파는 거. 머리 좋죠? 범죄자들은 기가 막힙니다.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근데 많이 헤쳐먹지 못한 것 같아요. 지난 1년밖에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상하잖아요. 냄새도 나고. 대림동에 불법 담배 공장 2곳을 적발했는데 13억 정도를 했는데 글쎄 하루 150보루라고 하니까 얘들도 참 뭐라고 하나. 그럼 이제 마약이 아닌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제는 요거 하다가 성공한 마약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의 마약이나 이런 것이 외국에서 잘 안 들어오냐면 우리나라가 향정신성 의약품이 국내에서 엄청나게 유출이 되기 때문에 그 싼 가격을 중국에서 온 그 가격이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중국 애들이 소위 말하는 마약 공장을 쉽게 못 설치하는 거지 설치는 예전에 했죠. 근데 가격 경쟁이 안 되는 거. 이것도 대단히 자본주의 논리입니다. 좀 뭐라고 하나 슬픈 자본주의 논리죠. 아마도 정보를 얻은 것 같습니다. 범죄 정보를. 그러니까 주민 제보가 있는 거 냄새가 나다 이상하게 저기 담배를 만드는 것 같다. 거기 불법 체류가 있는 것 같다 해서 확인하다가 보니까 그들 중에 4명은 불법 체류자. 그러니까 애들은 신고 못할 줄 알고 짝퉁 담배. 사실은 이 중국에서 이런 게 넘어오고 그러면 이게 신고가 안 됐으면은 주민 신고가 안 됐으면 이거 경찰이 잡았겠습니까?
신경도 안 썼겠지. 하여튼 참 물론 이제 영등포 대림동에 뭐 걔네들은 원래 그렇지 뭐 이렇게 하지만 그건 또 아니고 거기만 또 그럴 필요 없지만 사실 그렇게 파는 데가 있으니까 그거는 또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에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자 북한의 특수부대원들이 우크라이나에 참전 거의 기정사실화된 거고 지금 아마 이미 투입돼 갖고 전투를 벌이는 것 같아요. 근데 10,000명 단위면은 뭐 폭풍군단인지 어떤지 뭐 이게 과장돼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북한의 그 비정규군들이 그러니까 아니 특수군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실전 경험을 쌓는 건 맞고 실전 경험만이 아니라 김정은이 북한의 그 젊은 청년들 목숨값 이거 뭐 공짜로 하겠습니까? 돈 받고 하는 거잖아요. 용병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김정은이도 참 이 새끼도 지가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북한의 그 젊은 그 청년들을 사지로 몰아갖고 우리나라의 그 국정원이나 애들은 걱정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얘네들이 어차피 투입이 돼갖고 실전 경험을 쌓게 되면 물론 적지 않게 죽겠지만은 죽고 다치겠지만은 걔들이 다시 북한으로 와서 실전 경험을 가지고 실전 경험이 있는 것과 없는 것 큰 차이 나거든요. 우리가 월남전 파병한 후에 MC-16도 많이 계속 도움을 받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실전 경험이 있는 하사관들이라든가 어, 영관급 많은 그래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걸 많이 걱정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걱정은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젊은 청년들이 거기서 어쨌든 쓸모없는 무의미한 전쟁에서 목숨이 희생되는 건 안타깝지만 이런 걸 참 김정은이나 푸틴이 아주 미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